최초의 시도이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전략적인 무기이죠. 내재화한다, 국산화를 한다. 소자 회사의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반도체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최린호입니다. 반도체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4개의 반도체 관련 소재 회사를 갖다가 편입을 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에코플랜트는 반도체 팹을 갖다가 건설하는데 노하우를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이 반도체 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거기다 들여다 놓고 그 안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거죠. 단순히 에코플랜트가 팹만을 짓는 건설 회사가 아니고 팹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수율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성능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갖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된다라는 것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재밌게 지켜봤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업 확장을 갖다가 할 수 있고 EPC 회사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생산성이나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고 이것의 확장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이걸 일반인에게 시선에서 맞추기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도체 공정이라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파트 건설하는 걸 비유하면 이렇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을 작게 지으면은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뭐 작아지면 가격이 다르겠지만 반도체는 작아져도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반도체는 미세화라는 하게 돼 있어요. 동이 아니고 소자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부분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이 소자를 갖다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게 그려야 되는 거죠. 그 표시하는 공정을 갖다가 리소그라피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빛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포토레지스트라는 물질인데 그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것이 SK 머티리얼 퍼포먼스라는 회사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리소그라피 할 때는 빛을 쬐어주거든요. 빛이 받은 부분은 녹아나가고 빛이 안 받은 부분은 남고 이렇게 돼야 되는 물질이에요. 양이 많지 않은 빛에 반응을 해가지고 얘가 모양을 딱 만들어줘야지 그 모양을 놓고 이제 식각을 해서 파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근데 디귿자가 잘려가지고 니은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한쪽이 없어져서 이런 모양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아주 어려운 기술이죠. 그것을 갖다가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적죠, 세계적으로도. 그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바로 SK 머티리얼 퍼포먼스입니다. SK 트리캠에서는 프리커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웨이퍼라고 해서 둥그런 웨이퍼를 만들잖아요. 공장에서 그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그 건물에 아파트 단지 똑같은 게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걸 한 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소자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은 1cm, 1cm 정도의 500억 개 정도의 소자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작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의 문제는 이렇게 작게 만드는 데서 모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증착이란 부분. 단순히 평면의 위에다가 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평면이 작다 보니까 아주 높은 건물을 올립니다. 이 높은 건물을 굉장히 얇게 덮어줘야 되는 거죠. 여의도 정도의 면적을 갖다가 한 요 정도 두께의 아스팔트를 쫙 간다. 근데 이 아스팔트에 구멍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바로 그 증착하는 그 소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게 바로 프리커서라고 불리는 소재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증착을 하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하고 파내는 거잖아요. 파내는 게 식각 공정인데 그 식각 공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작게 소재를 맞추다 보니까 이 면적 안에 넣을 수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걸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게 지금의 반도체 공정의 추세입니다. 이번에 SK 레조낙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것은 바로 식각을 하기 위한 가스를 갖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파이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고르게 쫙 파이기 위해서는 식각 가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면적 안에 더 많이 집어넣을까? 어쩔 수 없이 쌓아 올라가는 거죠. 300mm 웨이퍼 안에 그 좁은 틈 안에를 갖다 들어가가지고 걔를 가지고 오려면은 그 가스 자체들도 독립적으로 얘네들이 가야지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붙어가지고 가면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엉켜가지고 못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죽은 것이 되고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제가 흔하게 많이 하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300mm 웨이퍼에서 1나노미터 정도가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한 350 몇 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0mm 웨이퍼의 1나노미터는 그 서울에서 부산 사이에 1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가스는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면서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SK 머티리얼스 JNC라는 디스플레이 쪽의 회사입니다. 이 핸드폰 화면이 이제 OLED로 만들어지는데 그 화면이 우리에게 화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화소들이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색을 만들어야지 그걸로써 우리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각각의 색을 만드는데 필요한 오게닉 물질들이 다릅니다. 블루 쪽은 짧아가지고 에너지가 큰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더 높은 에너지가 되다 보면은 열화가 돼가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려고 시도들을 많이 했죠. 그 블루를 만든 사람이 그 노벨상을 받았죠. 블루 LED를 만들어서 노벨상을 받은 것처럼 블루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SK 머티리얼스 JNC는 보론을 오게닉 물질 내에 도핑을 해가지고 이 에너지 밴드 갭을 조절해가지고 블루의 빛깔을 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오래 써도 빛의 밝기도 높고 오래 써도 얘가 열화가 안 되고 똑같은 성능을 유지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장점을 하는데 블루 도판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예입니다. 매출을 일으키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 회사이죠.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반도체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보입니다.